학교나 학교폭력 책임교사 분이 계시고 또 담당 부장 선생님이 계시고 교감 교장 이렇게 4단 결제로 진행을 하는데 학교 급에 따라서는 학교폭력 책임교사 역할을 하시는 부장님이 바로 교감 교장 선생님께 보고한 라인을 취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내용을 혹시라도 아시게 되시더라도 관련하지 않으신 분들은 비밀 엄수를 꼭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훈이쌤입니다. 오늘부터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문서 작성 방법과 상담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부탁드릴게요. 그럼 출발합니다. 학교폭력의 사안 인지, 감지, 또 신고 접수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이 된다든가 아니면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또는 상담선생님을 통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학생들의 이상 행동이나 학교폭력의 내용을 감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인지나 감지를 했을 때 이게 확실하다 판단이 되시면 일단 학교폭력 책임교사 선생님이나 학생부장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고 절차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고받고 접수를 하는 것보다는 인지나 감지를 했을 때 그때를 신고 기점으로 해서 접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 내용만 가지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접수를 하셔야 하는데, 일단 학생 확인서를 작성을 해야겠죠. 이 학생 확인서를 작성을 할 때 어려움을 겪으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학생들도 이런 그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토로하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확인서를 보시면 사안 번호를 기록하게 돼 있는데 학교 이름과 사안 번호까지 기재를 하시면 되겠고요. 학년반 남녀 구분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학생과 보호자의 연락처를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에 있는 관련 학생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 사안과 관련한 학생,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면 피해 학생, 가해 관련 학생들을 기재를 할 수 있고요. 혹시 주변에서 보고 있던 목격 학생이 있었으면 목격 학생도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안 내용을 아랫부분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옆에 있는 내용들 확인해 볼게요. 피해받은 사실, 가해한 사실, 목격한 사실 등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기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또 필요한 경우는 별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공간들이 쭉 비어 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이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할 때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사안 접수를 하게 되면 피해 학생 확인서를 받기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한 20-30분 정도 내용을 듣다 보면 그 학생도 정리가 되고, 보통 학생만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호자도 함께 오셔서 작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학생이 먼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정리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키워드를 잡아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왜 했는지 그 내용들을 기재를 하게 되고요. 또 혹시라도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복부면 복부 아니면 명치면 명치 부분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4대에서 5대 정도를 주먹으로 때려서 맞았라는 구체적 사실들을 기록을 해주셔야 나중에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심의할 때에 좀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키워드로 잡아서 학생에게 다시 알려주고 요 내용이 들어가게끔 본인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적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내용들을 기재를 하게 되고요. 학생 확인서 양식 외에도 연습할 수 있는
종이를 별도로 배부를 해서 다시 옮겨 적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상담이 먼저 필요하고 그 내용을 인지를 한 이후에 학생 확인서를 받으면서 저희도 같이 사안 접수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게 됩니다. 네, 아래 부분에 보시면 필요한 도움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관련 학생에 대해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즉시 분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에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작성일자, 요거는 작성한 날짜와 작성 학생의 서명, 여기에 이름을 한번 쓰고 서명을 정자로 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학생 확인서를 받으면서 보호자가 함께 오셨으면 보호자 확인서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요건 잠시 뒤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보호자 확인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과 관련해서 학생의 확인서도 중요하지만 보호자의 의견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학생이 대부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 보호자의 확인서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 사안 인지 경위라든가 자녀의 현재 상태, 신체적, 정신적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녀 관련 정보, 교우 관계라든가 아이가 어떤 친구들이랑 친한지 여부, 이런 것들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과거에 학교 폭력 경험이 있었는 피해 또는 가해 사실이 있었는지, 접수하고 있는 내용이 그 친구하고 이전에도 관련이 되어 있었는지, 이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같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재작년에 이 친구와 관련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기재를 해주시면 사안 처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녀 확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자녀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과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보호자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되겠는지,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호자 입장에서 기록을 해주시면 훨씬 너그러운 어른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호자의 조치에 대해서 학생이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든가 아니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든가 했을 때에 병원 진료를 받았는지, 아니면 상대 학생하고 화해를 하려고 했었는지, 상대 학생의 보호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같이 화해를 하려고 했었는지 여부 등을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그 보호자끼리의 화해라든가 만남의 주선을 원하시는 분들은 학교에 문의를 하시면 그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바로 알려드릴 수는 없으나 상대방 쪽에서 동의를 하시면 그런 경우에는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보호자들끼리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정보들이라든가 현재 보호자의 심정, 본 사안 해결을 위해서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주시면 보호자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마무리가 되겠고요. 이 작성 일자, 작성자, 여기 나와 있는 보호자의 성명을 기재해 주시고 정자로 서명을 해주시면 보호자 확인서까지는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6월 23일부터 추가로 받게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서류냐 하면 학교폭력 즉시 분리 확인서라고 하는 건데요. 2021년 6월 23일 이후에 접수되는 모든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 즉시 분리 확인서를 받게 되어 있고,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측에서 즉시 분리를 희망한다라고 하면 이 상대 학생에 대해서 즉시 분리 제도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이 따로 제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 작성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안 접수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이 학교폭력 접수를 하거나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고하는 라인이 있어요. 어느 학교나 학교폭력 책임교사 분이 계시고 또 담당 부장 선생님이 계시고 교감 교장, 이렇게 4단 결제로 진행을 하는데 학교 급에 따라서는 학교폭력 책임교사 역할을 하시는 부장님이 바로 교감 교장 선생님께 보고한 라인을 취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내용을 혹시라도 아시게 되시더라도 관련하지 않으신 분들은 비밀 엄수를 꼭 부탁을 드리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담기구에서
전체적인 진행 과정에서 사안 조사를 하게 되는데 담임 선생님들이 이 보고 라인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데 이 담임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학교 폭력에 접수가 되었다,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전담기구에 소속되신 분들, 교감 선생님, 학교폭력 책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담임 선생님들이 확인을 요청을 받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학교폭력 책임교사분이나 담당 부장님께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대부분의 학교의 학교폭력 책임교사나 학생부장 선생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믿고 맡겨주시면 아마 사안 처리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담임 선생님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고, 또 학교폭력 책임교사분들 담당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부장님들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후속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